안녕하세요. 결이 다른 성형 토크 송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료실 내에서 코 성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 내에서 코 성형 상담을 할 때에는 실제 환자분의 사진을 좀 띄워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모습으로 실제 환자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그런 유형을 한번 그려보았고요. AI 사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오시는 유형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 성형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많은 유형이 여성분들한테 더 해당이 되는데요. 약간은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끝이 조금 떨어지고 즉 처지고 낮으면서 좀 똥똥한 복코를 가진 유형이 가장 많이 오시는 그런 타입입니다. 제가 실제 통계를 정확히 내보진 않았지만 제 임상 경험으로는 실제 코 성형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까지는 코끝이 낮고 처지고 똥똥한, 좀 뚱뚱한 유형의 환자분들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30%는 실제로 코가 좀 짧으면서 콧대가 많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가 또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AI로 그런 모습을 생성해 보았고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진료실에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유형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셨을 때 실제 코 성형 상담은 결국은 코 성형이라는 것은 콧대와 코끝을 각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콧대와 코끝의 조화를 맞추는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콧대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콧대의 시작점은 이렇게 눈썹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도 쌍꺼풀을 갖고 계시지만 대략 이 쌍꺼풀 라인 정도가 콧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콧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이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코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콧대를 올릴지 말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눈 사이, 즉 이 부분이 본인이 느끼기에 좀 낮아 보이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본인이 마스크를 썼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콧대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 즉 원하는 그런 예쁜 여자 연예인이라든지 코가 예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모습 자체가 낮아 보이는지 높아 보이는지, 그런 것들, 또는 그냥 괜찮은지 지금 이대로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코 이마 각이라고 해서 이마에서부터 콧대에서 코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각도도 사실은 산술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것이 이상적인 각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봤을 때 콧대가 본인 마음에 드는지 또는 조금 높이고 싶은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괜찮다면 저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즉 무보형물로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가 좀 모자른 느낌이 든다면 결국은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이때 이 부분, 즉 콧대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하나는 당연하겠지만 실리콘 보형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가 조직, 저희 병원에서는 자가 진피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자가 조직을 활용해서 콧대를 올려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콧대를 내려가면서 보면 사실은 매부리가 이렇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매부리에 있어서 생성된 이 그림의 모델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정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매부리를 교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부리라는 것은 이 뼈 파트와 연골 파트가 같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결국 얄쌍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꽤나 많은 부분이 제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부리를 제거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쉽게 생각해서 이 부분 자체가 이 정도의 두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의 매부리를 제거를 해버리면 여기는 말 그대로 구멍이 나게 됩니다. 즉 피부 밑에 받쳐주는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고요. 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매부리 자체의 교정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한 매부리의 경우에는 약간은 남을 수 있다, 그러한 점을 저희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매부리가 조금 심한 편이고 완벽한 교정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면은 결국은 코끝인데요. 코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마스크를 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반대로 그냥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딱 이렇게만 보았을 때 일단 코끝이 낮은데요. 낮다는 거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평선이랑 평행하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코를 한번 이렇게 두고 본다면 단순히 이쪽 방향으로의 길이가 짧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짧기 때문에, 즉 작기 때문에 코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코가 길다 또는 처졌다 또는 반대로 짧다 들렸다 하는 그것의 정의는 사실 이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 각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걸 비순각이라고 얘기하죠. 비순각 자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성스러운 비순각보다는 더 작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비순각은 처졌다, 코가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낮고 처진 코끝을 개선을 하려면 결국 이 방향으로는 높게 올라가야 되면서 처진 게 개선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 방향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방향, 즉 벡터가 정해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사실은 지금 이 면봉처럼 코 안에 지지대, 즉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그 기둥의 재료가 되는 것이 자가연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연골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비연골, 비중격연골, 늑연골 이렇게 세 종류의 자가연골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환자분이 갖고 계신 그런 특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것에 맞춰서 자가연골을 선택해서 이 방향으로의 낮은 것도 해결하면서 처진 것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코끝 자가연골 지지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코끝의 특징은 이 복코라는 것입니다. 복코는 딴 게 아니라 코끝이 뚱뚱하다, 뭉뚝하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복코라고 하는 것은 이 자가연골 지지대를 중심으로 코끝의 날개연골을 좀 묶는다든지 또는 피부 밑에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지방을 일부 좀 제거를 해본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술식들이 있고요. 그런 술식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뭉툭한 코끝을 좀 얄쌍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복코 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끝은 낮고 처지고 뚱뚱하고 즉 낮은 코, 처진 코, 복코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갖고 있는 그런 유형이고 사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제가 코 성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시는 그런 타입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사실 코 성형을 고민하시면서도 상담을 오시기가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이렇게 여유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타입 중에 하나를 제가 꼽아서 AI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코 성형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상담을 통해서 내 코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만 내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결이 다른 성형 토크 송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